이번 시간에는 절대값 또는 가우스 기호를 포함한 식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겁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식의 그래프를 어떻게 그릴 것인가 요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자, 여기 보시면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식의 그래프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순서로 그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절대값 기호 안의 값이 0이 되는 x 또는 y 값을 구한 다음에 1에서 구한 값을 경계로 구간을 나누어 식을 구한 다음 그 식의 그래프를 그린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무슨 얘기냐면 이 절대값 기호는요. 이 0보다 크거 절대값 안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절대값 a는 a로 나오지만 이 절대값 안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마이너스를 달고 풀린다라는 건 이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예를 들어 y는 절대값 x의 그래프를 그릴 때는요. 일단 절대값 안이 0이 되는 게 언제냐 이거야. 근데 절대값 안은 x니까 x가 0 되는 건 그냥 x가 0일 때일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얘를 경계로 나누어라 이겁니다. 그래서 x는 0보다 작을 때와 x는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x가 0보다 작을 때에는 얘가 음수니까 절대값이 마이너스를 달고 풀려야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x가 되고요. 그 다음에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에는 이거 색깔을 바꿔야 되겠네. 여기가 이렇게 색깔이 돼 있으니까 요거를 파란색으로 합시다. 이렇게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에는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x가 됩니다. 그래서 보세요.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이 보라색 구간에서는 y는 이꼴 x의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0보다 작은 파란색 구간에서는 마이너스 x의 그래프를 그려줘서 이렇게 V자 형태의 그래프가 된다라는 걸 그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됐지? 그 다음에 봐. 절대값 y는 이꼴 x의 그래프는 똑같죠? 절대값 안이 지금 y니까 y가 이꼴 0을 경계로 이 y 값의 범위를 나누는 겁니다. 절대값 안에 y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y가 0보다 작은 경우와 y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인데 y가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당연히 절대값 y가 마이너스 y로 이렇게 나오겠죠. 그쵸? 그래서 이 놈을 정리하면 결국은 y는 마이너스 x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y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는 절대값 y가 그대로 풀리기 때문에 그냥 y는 x 이렇게 되는 겁니다. 즉 y가 0보다 작을 때에는 마이너스 x의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y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구간, 즉 1, 2, 4분면에서는 y는 x의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요렇게 그죠? 그래프가 그려지겠네요. 됐지? 그래서 이런 경우는 보세요. 이거 우리가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함수의 그래프가 아니라 식의 그래프라고 한 이유는 이런 경우는 함수가 맞습니다. 그치? 근데 이 경우는 함수가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버티컬 라인 테스트를 해보면 이렇게 y축의 평행한, 즉 x축의 수직인 직선을 그려봤을 때 여기 교점이 두 개가 생기기 때문에 얘는 함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식의 그래프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됐죠? 그래서 룰은 간단합니다. 절대값 안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와 절대값 안이 0보다 작은 경우로 구간을 나누어서 각각의 구간에서 그래프를 그려주면 된다라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봐라. 이런 그래프는 우리가 어떻게 그릴 거냐 이거야. y는 a의 절대값 x 빼기 m 그 다음 플러스 n의 그래프. 자, 이놈은요. 평행 이동을 배웠기 때문에 우리가 평행 이동하기 전의 그래프가 뭘까를 생각해 준 다음에 그 그래프를 먼저 그려서 주어진 것만큼 평행 이동을 해주면 됩니다. 예를 들면 봐라. y는 이꼴 a의 x-m 플러스 n이라는 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줄 수가 있냐 하면 결국은 y-n은 a의 절대값 x-m이 되는 거고요. 우리는 이걸 보면 되는 거야. 여기에 딱 보면 뭐가 있어? 아, y에 마이너스 n이 돼 있고 x에 마이너스 m이 돼 있다. 자, 그렇다면 봐. y는 이꼴 a의 절대값 x의 그래프에서 x 대신 x-m이 들어갔고요. 맞죠? 눈에 보이십니까? x 대신 x-m이고 y 대신 y-n이 들어간 거니까 이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m만큼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한 놈이 바로 이 놈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지.
그럼 우리는 y는 a의 절대값 x의 그래프만 그리면 되는데 이 그래프 이미 그릴 줄 안다 이겁니다. 어떻게?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구간과 x가 0보다 작은 구간에서 각각 그래프를 그리면 되겠죠. 그런 후에 그 그래프를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 이동시켜주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오케이. 그러면 봐. 말로 들어봤자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니까 실제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예제에 보시면 뭐가 나와 있냐 하면 y는 절대값 x-1 그 다음에 플러스 2 이거의 그래프를 그려봐라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자, 근데 이놈은 다시 쓰면 y 빼기 2는 절대값 x 빼기 1 이렇게 될 거고요. 아, 여기에서 y는 우리가 절대값 x를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즉 여기 보시면 그대로 y 대신에 y-2, x 대신에 x-1이 들어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x 대신 x-1, y 대신 y-2. 즉 이놈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2만큼 평행 이동시킨 거죠. 그쵸? 근데 이 그래프 우리 방금 전에 그려봤단 말이야. 그치? 이 그래프는요, 그냥 x축, y축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서 V자 형태로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게 바로 y는 절대값 x의 그래프입니다. 근데 이놈을 어떻게 그리라고?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2만큼 평행 이동시켜라 그랬으니까 원점에 있던 요놈이 1,2로 오는 걸 거 아니야. 그럼 끝났지. 여기서 그냥 V자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간단하죠? 요 점은 1,2가 되겠네요. 됐지? 그래서 그냥 얘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x축, y축으로 평행 이동만 시켜주시면 우리가 쉽게 y는 절대값 x-1 플러스 2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게 된다. 얻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어쨌든 이놈을 보고 우리가 누구를 생각할 수 있는 게 중요하냐 하면 바로 요 y는 절대값 x의 그래프를 먼저 그려야 되겠구나 라는 걸 생각할 수는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됐죠? 별거 없습니다. 자, 그럼 보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볼까? y는 2배의 x 플러스 1 빼기 x의 그래프를 그리래. 그치?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절대값 안에도 x가 들어가 있고요. 절대값 밖에도 x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요, 우리가 평행 이동을 또 생각해 주는 게 만만치는 않아요. 왜냐하면 평행 이동을 생각해서 그리려면 결국 여기도 x 대신에 x 플러스 1이 들어갔다 라고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오히려 더 복잡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봐라. 절대값 안에도 x가 있고 절대값 밖에도 x가 있는 경우에는요. 그냥 어떻게 해주는 게 편하냐? 그냥 절대값 안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와 절대값 안이 0보다 작은 경우로 나눠 풀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봐. x 플러스 1이 0보다 작은 경우부터 보고 있죠? 그러면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건데 그때는 이 절대값이 마이너스를 달고 풀어지기 때문에 y는 마이너스의 2배의 x 플러스 1 빼기 x가 돼서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치? 그래서 우리가 요걸 잘 봐야 돼요. 우리가 처음에 볼 건 뭐냐 하면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에는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의 그래프를 그려주면 됩니다. 그지?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절대값 안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즉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절대값이 그대로 풀리기 때문에 2배 x 플러스 1 빼기 x가 되고요. 그래서 x 플러스 2의 그래프를 그려주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x는 마이너스 1을 딱 경계로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에서는요. 누구의 그래프? 마이너스 3x 플러스 2의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는 누구의 그래프? 여기 보시다시피 x 플러스 2의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됩니다. 별거 없죠? 그래서 얘는 그냥 차근차근 풀어주시면 되는 거지 절대로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두 번째 그래프 볼까요? 얘는요, 절대값 안에 y가 있는데 절대값 바깥에는 y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평행 이동을 해서 쉽게 또 풀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얘는 누구를 평행 이동한 건가? 이걸 생각해 보면 절대값 y는 equal x라는 그래프를
자, 생각해 볼까요? x축으로 얼만큼? 마이너스 2만큼, y축으로 얼만큼? 3만큼 평행 이동한 겁니다. 그치? 왜? 이 보면 x 대신에 누가 들어간 거야? x 대신에 x 플러스 2가 들어갔고요. y 대신에 y 마이너스 3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끝났지. 우리 이 그래프 어떻게 그렸죠? 절대값 y는 이꼴 x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는 거 알고 있거든요. 이미 우리 그려봤습니다. 이렇게. 그럼 얘를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그러면 하나, 둘, y축으로 3만큼 하나, 둘, 셋 여기에서 원점에 있던 놈이 여기로 오면 되는 거니까 얘 그래프는 간단하게 어떻게 그려지냐 하면 이렇게, 그 다음 여기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이런 그래프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평행 이동을 이용하면 또 이렇게 쉽게 그려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문제를 풀어봐야 어떤 경우엔 평행 이동하는 게 더 빠르겠구나. 어떤 경우엔 그냥 구간을 나누어서 보는 게 더 빠르겠구나. 이런 걸 우리가 감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이 그려봐야 됩니다. 연습을 하셔야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보자. 조금 더 우리가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다양한 식의 그래프를 쉽게 그릴 수 있는 방법을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요거 한번 볼까? 이거 아주 유용합니다. 보세요. y는 fx 전체 절대값이 있는 경우의 그래프. 이거 어떻게 그리는지 알죠? 그냥 절대값을 띄워버리고 y는 fx의 그래프를 그리세요. 그래서 만약에 y는 fx의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졌다면 자, 생각을 해봐. 이 fx의 절대값이 붙여져 있으니까 y는 항상 0 아니면 양의 값을 가져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요. 요 x축 아래쪽이 y값이 0보다 작아지는 거잖아. 이 부분을 그대로 x축의 대칭으로 접어서 위로 올리면 됩니다. 그치? 그래서 이거는 대칭으로 이동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치? 그래서 대칭 이동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요 부분은 없어지고 이동을 해서 요 윗부분만 남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뭐가 되냐면 바로 요 밑에 부분이 위로 올라온 요 부분과 그 다음에 원래 양수 쪽에 있었던 부분은 그대로 남기는 거죠. 그래서 그래프가 요렇게 됩니다. 이해가 됩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 그려졌다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졌다면 이게 y는 이꼴 fx의 그래프라면 그지? y는 이꼴 절대값 fx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질까? 당연히 보세요. 이 x축 위에 있던 부분은 그대로 이렇게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아래에 있던 부분이 접혀져서 위로 이렇게 올라오면 됩니다. 즉 x축에 대해서 대칭으로 이동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치? 그래서 이런 식으로 x축 아래쪽 부분을 x축의 대칭으로 위쪽으로 접어서 올리는 거야. 즉 대칭 이동시켜 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예, 이렇게 되는 게 바로 y는 전체 절대값 fx의 그래프입니다. 됐죠? 두 번째, 봐. y는 f의 x에만 절대값이 붙어 있어요. 그쵸? 이런 경우의 그래프는 어떻게 되냐라는 거야. 자, 그러면 봐. 만약에 이 그래프가 y는 이꼴 fx의 그래프였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그리냐 하면 x에만 절대값이 있는 경우는요. x에만 절대값이 있으면 절대값 아니 0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서만 이 y는 fx의 그래프를 그리는 겁니다. 즉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니까 1사분면과 4사분면에서만 그래프를 그리는 거죠. 그래서 정확히 보시면 어느 부분만 남아? 요 부분만 이렇게 남아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 그지? 자, 그 다음에 무슨 짓을 하냐 하면 요 부분을 그대로 y축입니다. 즉 절대값이 x에 쳐져 있을 때는 y축의 대칭 복사를 하는 겁니다. 오케이? 여기 대칭 이동이라고 써져 있는데 여기 대칭 이동은요. 이쪽에서는 원래 요 부분은 없어지고 이동한 것만 남는 거잖아. 그래서 대칭 이동이 맞지만 여기는 대칭 이동이 아니라 대칭 복사입니다. 즉 얘도 남고 그 다음에 얘를 대칭 이동한 요 놈도 남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대칭 이동이라는 표현보다는 대칭 복사라는 표현이 더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게 하는 그런 표현일 것 같아요. 됐죠? 그래서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구간에서만 그려서 즉 1사분면과 4사분면 구간에서만 그려서 그놈을 y축의
대칭 복사해준 놈이 바로 y는 누구의 그래프다? f의 절대값 x의 그래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해가 됩니까? 네,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쉽게 문제를 푸실 수가 있겠죠. 그쵸?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이런 그래프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y는 절대값 x 마이너스 2의 전체 제곱 그 다음 빼기 1 이 그래프를 어떻게 그릴 거냐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 경우에는 x에만 지금 절대값이 쳐져 있잖아. 그러니까 딱 요런 케이스다 이거죠. 그럼 얘는 어떻게 하면 되냐 하면 그냥 절대값을 없앤 그래프를 먼저 그리세요. 즉 그냥 x-2의 제곱 빼기 1의 그래프를 그립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하면 얘는 꼭지점의 좌표가 2,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잖아. 그지? 그리고 2차 함수니까 대충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만 그리는 겁니다. 그치? 즉 여기에서 우리가 빨간색으로 표현해보면 1사분면과 4사분면에서만 그래프를 다시 그리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고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해라? y축의 대칭 복사해라 이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건 이제 까만색은 필요 없으니까 지워줄까요? 요렇게 지워주면 요 빨간색 부분을 y축의 대칭 복사하면 대충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프가 나와서 W 형태의 그래프가 될 거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됐죠? 그래서 이놈이 바로 누구의 그래프냐 하면 y는 절대값 x 빼기 2 전체의 제곱 빼기 1 요놈의 그래프가 됩니다. 됐죠? 오케이.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될 거야? 얘는 절대값이 y에만 붙어 있는 경우에는요. 당연히 y가 0보다 큰 범위에서만 그래프를 그립니다. 즉 예를 들어 y는 이꼴 fx의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졌다면 이 중에서 y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구간, 즉 1사분면과 2사분면의 구간만 남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이렇게 살아남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무슨 짓을 해? 지금은 절대값이 y에 쳐져 있으니까 어떻게? x축의 대칭 복사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여기에 있던 부분도 남아있고 이놈을 대칭, x축의 대칭에서 복사를 하는 거니까 이 부분도 남아있고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헷갈리지 않으려면 이쪽은 대칭 복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오케이. 됐지? 그래서 요렇게 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똑같이 우리 이 그래프 한번 그려볼까? 예를 들어 아까 그렸던 거에 이 x의 절대값이 쳐져 있는 게 아니라 y의 절대값이 쳐져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 그러면 이 그래프는 어떻게 되냐 하면 보세요. 얘가 원래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였잖아. 그럼 이 중에서 누구만 남기라고? y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구간, 즉 1사분면과 2사분면의 구간만 남기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하고 여기만 남기는 거죠. 요렇게. 그지? 그러면 이제 요 빨간 부분만 남았는데 요걸 어떻게 해라? x축의 대칭 복사해라. 즉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되죠? 그래서 요렇게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게 됩니다. 얘가 누구의 그래프야? 절대값 y는 x-2의 제곱 빼기 1의 그래프가 됩니다. 됐죠? 오케이. 자, 그러면 봐. x에도 절대값 있고 y에도 절대값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그리냐? 당연히 절대값 안이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만 그립니다. 즉 1사분면에서만 그리는 거죠. 그지? 그래서 예를 들어 이 그래프가 y는 fx의 그래프였다고 한다면 x와 y가 전부 0보다 큰 구간, 즉 누구? 1사분면에서만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이렇게 남았죠? 그 다음에 얘를 자 x의 절대값이 있었을 때는 y축의 대칭 복사했고요. y의 절대값이 있었을 때는 x축의 대칭 복사했잖아. 그러면 둘 다 있을 때는 어떻게 해? 이게 중요합니다. 둘 다 있을 때는 x축, y축, 게다가 원점까지 이용을 해서 우리가 각각 대칭 뭐를 해줘야 돼? 복사를 해주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어느 bu분만 있었는데 요 부분만 남아 있었잖아. 우리가 요 부분만 있었는데 얘를 x축의 대칭 복사하면 여기가 생기고요. 얘를 y축의 대칭 복사하면 여기가 생기죠. 얘를 원점의 대칭 복사하면 이쪽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야. 됐지?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와 똑같은 상황을 또 그래프로 그려봅시다. 예를 들면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이거 있잖아. 절대값 y는 이꼴 절대값 x 빼기 2 전체의 제곱 빼기 1. 이거 그래프 어떻게 그릴 거냐 이거야. 그죠? 그러면 대충 얘가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 이미 알고 있죠? 이게 뭐냐 하면 절대값 다 띄워 그린 그래프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일사분면만 남기는 거예요. 그럼 일사분면만 남긴다 그러면 결국은 여기하고 여기만 남게 되겠죠.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여기만 남긴 다음에 우리가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얘를 x축에 대칭 이동시켜주고, 대칭 복사죠. 그 다음 y축에 어떻게 됩니까? 역시 y축에 대칭 복사를 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다시 원점에 대칭 복사를 시켜주면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남게 되는 거죠. 얘가 바로 이놈의 그래프가 됩니다. 됐습니까? 네, 그래서 요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좋아. 자, 그러면 우리 연습을 해보도록 하죠. 연습. 여기 문제가 있는데 함수 y는 fx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다 그랬네요. 다음 식의 그래프. 자, 이놈은 전체의 절대값 fx가 붙어 있으니까 그냥 x축 아래쪽에 있는 부분을 x축에 대칭 이동시켜, 즉 접어서 위로 올려버리면 됩니다. 그냥 여기다 우리 빨강색으로 그냥 그려볼게요. 그러면 원래 x축 위쪽에 있는 부분은 그냥 남는 거고요. 이 부분을 접어서 위로 올리면 이런 식으로 올라와서 이런 그래프가 생기게 되겠네요. 이게 이제 1번의 그래프고요. 2번 그래프는 어떻게 되겠어? x가 0보다 큰 구간에서, 크거나 같은 구간에서, 즉 1사분면과 4사분면에서만 그리는데 그래봤자 요것만 남고요. 요 놈을 어느 축에? 반대, 즉 y축에 대칭 복사를 시키니까 요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게 될 겁니다. 됐지? 그 다음 3번은 이제는 절대값이 y에만 붙어있네요. 그러면 y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 즉 1사분면과 2사분면에서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고 이놈을 어느 축에? x축에 대칭 뭐 해면 돼? 복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네 번째는 절대값 x, 절대값 y, 즉 양쪽에 전부 다 절대값이 붙었으니까 둘 다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 즉 1사분면에서만 그래프를 그려준 다음에 이놈을 어떻게 해? x축으로 복사, 대칭 복사, y축으로 대칭 복사, 그 다음 원점에 대칭 복사. 그래서 이런 식의 그래프가 그려지게 됩니다. 됐지? 오케이. 이겁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 절대값이 포함된 식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잘 모르겠으면 절대값 안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와 작을 때로 구간을 나누어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그죠? 그게 가장 원시적이지만 정확한 방법이긴 해요.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대칭 이동을 감지해서 대칭 이동하기 전에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그놈을 그대로 대칭 이동시켜 주셔도 되고요. 혹은 지금과 같이 x가 절대값이 x에만 있든가 혹은 y에만 있든가 혹은 x와 y에 동시에 있든가 혹은 y는 fx 전체 절대값이 있든가 이런 경우에는 또 우리가 배운 방법대로 어느 구간, 특정 구간에서만 그래프를 그린 후에 대칭 복사 혹은 대칭 이동을 통해서 그래프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나중에 아주 유용하게 그래프 그릴 때 써먹습니다. 그래서 꼭 알고 계셔야 돼요.